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박을 뚫고 온 각도기 박사안주입니다. 네. 오는데 우박이 엄청 내리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이런 우박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랄까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 우박을 뚫고 오는데 우산을 딱 피면 막 우박이 떨어져서 막 우산이 찢어지고 그런 걸 기대한 거야. 그걸 기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 재난 그런 거. 네.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 야, 그래서 막 맞아서 막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냥 좀 두꺼운 비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오실 생각을 했어요? 전 자전거 우박이 생활이니까. 오는데. 자전거 생활이니까. 근데 이게 아쉬웠어 좀. 넘어질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우산에 구멍이 났어야 되는 건데 참 사람 심리 참 이상해. 내가 자꾸 변태스러워지는 건가? 네. 네,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8% 상승했고요. 네. 코스닥은 1.5%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늘 개인은 다 팔았네요. 양시장에서. 네. 외국인도 오늘은 코스피에서 한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삼성 SDI가 거의 그렇죠. 시장을 밝혔다. 근데 외국인 판고 치고 오는 날은 별로 없었는데 참 신기합니다 오늘. 네. 오늘 전기전자가 1등 했습니다. 네. 삼성 SDI가 11%나 급등했습니다. 전고체의 날이었어요. 네, 뭐 전고체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 네. 이 인터배터리 이후로 이차전지들이 조금 반등하는 기미를 좀 보였잖아요. 그리고 네. 잠깐 뭐 일시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리튬 가격이 니켈 가격과 함께 어느 정도 네. 반등을 했고 이 떨어질 때 실적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면 반대로 올라갈 때는 그래도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페트럼, SK IT테크놀로지, LG엔솔, LNF, 롯데머티리얼즈, 뭐 솔루션단 소재 다 3% 4%대 다 그 이상을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체 27년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기술 격차가 만들어진 거고 예를 들자면 전고체 물론 가격을 낮춰야 되는 그런 게 과제가 있습니다만 된다면 많은 자동차 업체와 그다음에 자동차 구매자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물론 가격의 문제는 있습니다. 뭐 한 1억 5천 해버리면 차값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시작이 반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꾸 하다 보면 가격이 싸지겠죠. 그러면 이건 되게 근데 27년인데 곧 할 것 같은 분위기야 주식시장은 항상 땡겨. 먼저 반영하고 예. 이 삼성 SDI가 워낙 그동안 좀 투자도 보수적으로 집행을 했어서 저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다른 셀업체 대비해서. 그렇죠. 워낙 그 주가가 기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있던 주가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인터배터리 기점으로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빠르게 들어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철강금속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시켰고요. 3등은 화학이었는데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4위 의약품 섹터도 상승했는데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네. 다 뭐 1%대만 상승을 했고요. 보험주가 오늘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삼성생명이 5%대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기가스 업종이 2등, 뭐 삼천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뭐 1, 2%씩 하락을 했는데 뭐 저PBR주들 오늘 좀 하락한 쪽도 있지만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덱스 은행 ETF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조금씩 계속 안 무너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건설주도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요즘 건설주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이제 PF가 걱정이었다면 올해는 미분양이 걱정이다 이런 걱정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7%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다른 건설주들은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강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많이 어려웠는데 뭐 여전히 하이닉스는 근데 좋게 보는 이런 리포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이제 마이크론이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소식 이후에 하이닉스가 조금 주가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도부터 보면 한 130% 가까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을 거치는 중이지만 뭐 전망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KB증권에서는 오늘 하이닉스 목표가를 21만 원을 제시했어요. 이거 15만 원 올라갈 때로 놀랐고 뭐 16만 원 뚫을 때로 놀랐고 했는데 17% 더 상향을 시켜서 목표가를 21만 원 제시를 했고요. 예. 뭐 이유는
요거는 이제 고부가 가치 디램, 뭐 1A DDR5나 1B 이제 HBM3 요거 이제 고부가 가치라고 하는데 요거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3배 늘어나면서 올해 디램 ASP가 전년 대비해서 한 70% 늘어났다. 네, 라고 언급을 했고 전체 디램 매출에서 HBM의 비중이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17% 정도 상향을 해서 12조 2천억 네. 전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1% 이상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분기에는 이제 낸드도 ASP가 전분기 대비해서 18% 정도 늘어나면서 영업 여전히 적자긴 하지만 네. 적자가 전 분기 대비 한 1조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많이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조만간에 아마 증설 관련 이슈들이 아마 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증설인데 그게 HBM 쪽으로 많이 가거나 이러면은 디램 공급은 기존의 비트 그로스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조차라도 공급이 확 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거죠. HBM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그 DDR 쪽으로 나와야 될 것들이 HBM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DDR의 그 비트 그로스는 평소 이하 뭐 이런 식이 나와버리면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에서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평택에 4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파운드리 라인을 원래 먼저 지으려고 했는데 순서를 바꿨다고 합니다. 네. 메모리 라인을 먼저 짓기로 순서를 변경했고요. 4공장에 설치되는 이제 파운드리용 클린룸이 페이즈 2 공사인데 요거 잠깐 일시 중지했고요. 페이즈 3 요거는 메모리 라인 클린룸인데 요거 먼저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 순서를 바꿨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감산과 메모리 수요가 좀 개선되다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디램이 흑자 전환했고요. 네. 올해 1월 달부터 메모리 사업 이제 전체 흑자 전환했다라고 지금 보도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점점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도 계속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그 레거시 쪽도 조금 기대를 키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자가 오늘은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GST는 22% 상승, 유니테스트 12% 상승, 뭐 굉장히 좀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소부장 중에선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기존 HBM 중에서도 뭐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좀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니켈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해서 지금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2월 달에 15,000달러 한 톤당 1톤당 15,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3월 8일 기준으로는 18,000달러 가까이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17,000을 돌파를 했고요. 네. 뭐 양극재 업체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구간에 실적이 많이 꺾이고 어닝 쇼크가 많이 났고 이제 실제로 이제 LNF가 처음으로 충격을 줬잖아요. 마이너스 3천억 영업 적자가 나면서. 근데 이제 그 반대 모습을 좀 기대를 점점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CATL의 펀더멘털이 전환점에 도달했다라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시킨 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 7%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햄, SKIT 다 아마 5% 내외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삼성 SDI가 사실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삼성 SDI의 이 가치를 계산을 할 때 배터리 부문 그리고 배터리 부문 이외 이렇게 나눠보면요. 배터리 이외에서 이제 캐파를 통해서 추정한 자회사 이제 100% 자회사 중에 STM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자회사 가치를 2.8조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에코프로 BM과의 합작사인 EM 지분도 40% 정도 삼성이 갖고 있거든요. 요 가치 2조 원 추정해서 합산해서 4.8조 원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 장부가가 한 10조 원 정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50% 깎아서 한 4.9조 원만 반영을 하고, 전자재료 사업부는 25년도 기준 순이익에 IT 평균 PER 적용해서 4.3조 원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9.2조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4.8조 원과 9.2조 원을 합산을 해서 결국 이게 배터리 이외 부분의 사업 가치거든요. 여기 네. 한 14조 원 정도 산출했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총에서 14조 원을 빼면 29조에서 14조 빼면 15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네. 이게 배터리 사업 가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네. 배터리 사업 가치가 15조 원 받는 게 적절하냐라고 네네. 평가를 했을 때 삼성 SDI의 2026년부터 28년도까지 예상 캐파가 약 200기가와트인데 네. LG엔솔은 500기가와트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LG엔솔은 얼마로 평가받냐? 93조 원 정도 시총을 받고 있거든요. 네. 500기가와트 했을 때 93조 원 받으면 네. 200기가 했을 때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
계산해 보면 비례적으로는 37조 원 나와야 되는데 지금 15조 원밖에 못 받고 있으니 한 60% 할인율을 적용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저 상대 평가를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이게 물론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캐파만 가지고 비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언뜻 봤을 때 뭐 20% 할인 이런 거는 뭐 유의미하지 않다고 봐도 60% 할인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의미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의류 저기 좀 2차 전지 롱숏 페어 트레이딩 하기엔 딱 좋네. 그죠? 딱 예를 들어 50대 50 여기는 숏치고 여기는 롱치고 딱 이렇게 합성 전략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하면. 네. 그렇죠. 네. 네, 뭐 이 할인율에 대해서 뭐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의견은 있지만 지금까지 삼성 SDI의 배터리 투자가 좀 보수적이었다라는 나름의 논리가 네. 그래도 이 할인율을 정당화시켰다라고 하는데 LG엔솔 대비해서 투자 금액이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는 LG엔솔이 100하면 삼성 SDI는 한 40밖에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할인율이 좀 정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24년도와 25년도 예상 투자 금액은 LG엔솔의 한 80% 수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비례적으로 이 LG엔솔 대비해서 할인율이 조금 축소해서 적용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 수주를 다 받은 수주 산업이라서 캐퍼에 대해서 뭐 수주 받은 거에 대한 캐퍼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만에 하나 생각보다 전기차 쪽의 어떤 경색 또는 뭐 겨울 시즌이 꽤 오래 가게 될 경우에는 설비 증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설비 증설을 모두 가치 평가를 해준 거잖아. 난 저 부분은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걸 다 가격으로 쳐줘야 되나? 왜냐면 만약에 설비 증설 들어가서 현금은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앞단에서 저희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지원해 주세요. 뭐 이래 버리면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돈 들인 거는 이자 돈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많긴 했죠. 예, 반도체 업계에서도. 그래서 이걸 무조건 가치로 평가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상대 가치 평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걸로 많이 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증권 의견은 삼성 SDI의 배터리 가치가 37조 원은 받아야 된다. 네. 네, 라고 생각해서 배터리 이외 부분 14조 원 합쳐서 목표 시총 51조 원을 네. 제시를 했습니다. 30조 받고 있는데 51조 원으로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LG 엔솔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저 목표가가 약간 흔들리는 거네. 그죠? 네. 이 상대 가치 비교에 조금 문제점이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모 기준점이 흔들려 버리면은 다 같이 흔들리니까. 네. 네, 그래도 뭔가 이제 뭐 안전마진 개념으로는 조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리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가격이 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 SDI의 전고체 전지가 도요타의 전고체를 넘어갈 것이다, 넘어설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27년도에 일단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를 양산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셀 3사 중에 가장 빠르고 도요타의 전지보다 성능 면에서도 이제 앞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 가격은 매우 높겠지만 차량 경량화에 기여를 하면서 원래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없었다면 뭐 탄소섬유 같은 좀 비싼 소재잖아요. 그 대신 좀 경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썼어야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굳이 뭐 탄소섬유 같은 거 비싼 거 안 써도 되니까 그런 쪽에서 EV 전기차 원가 개선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배터리가 너무 비싸겠죠. 게다가 좀 기술 표준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선점했을 경우에는 시장 개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증권주들 어제 조금 이제 증권주가 특히 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홍콩 ELS 관련해서 배상 기준안이 나왔는데 또 요거 또 충당금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제 증권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일단 증권주 중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NH증권이 5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 후 속각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체 주식 대비해서 한 1.2% 정도 규모이고요. 마지막 자사주 매입이 13년 전이었습니다. 2011년에 300억 자사주 매입했었는데 이번에 13년 만에 다시 자사주 매입을 한 거니까 아무래도 좀 정부 차원에서 밸류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다 보니 이거 눈치를 보고 좀 시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밸류어 프로그램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이번 주주 환원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현금 배당 총액이 2,800억입니다. 작년에 2,460억 했는데 14% 정도 늘었고요. 배당 성향은 65%입니다. 65%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연합인포에 이채원 그 이장이 네. 나오셨거든요. 가치투자 1세대. 네.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한국의 평균 배당 성향이 10%대밖에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쭉 알아봤더니 이렇게 쭉 넘겨보면 전년 이렇게 두루룩 몇 년간 배당 나오잖아요. 1.1, 1.2, 1.3 여기가 제일 많아. 1점이요? 배당 시가 배당률. 아, 배당 수익률. 네, 배당 수익률이 뭐 1%대 초반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배당 수익률 네. 이거 여기서 얘기한 건 배당 성향 이익에서 남은 돈에서 얼마를 배당해 순이익 주느냐. 100 벌었으면 네. 30 배당으로 주면 배당 성향은 30%이고 네. 우리나라는 뭐 10몇 프로가 제일 많다. 거의 뭐 벌기만 하고 돌려주진 않는다라는 네. 건데 배당 성향이 65%면 주요 증권사 배당 성향이 30-40%니까 네. 그 중에서도 NH증권은 참 많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홍콩 ELS 배상 기준안 발표가 됐습니다. 그 홍콩 ELS 그 가입 계좌가 한 40만 개 정도가 된대요. 한 4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신 거죠. 투자 손실이 지금까지 확정이 된 것만 1조 원 정도이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한 5.5조에서 6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상 기준안 발표된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판매사 요인으로 23에서 50% 정도는 최소한 깔고 간다. 배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공통 가중이랑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입하든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든 다 배상 비율을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은행에서 가입했을 때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가입한 사람은 대면에서 가입하면 5% 가중되는데 은행에서 대면에서 가입하면 10% 가중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입한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배상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네. 은행 고객들이 증권사에 찾아오는 고객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 성향이 좀 높잖아요. 원금 보장을 좀 더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걸 좀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배상 비율은 DLF 사태 때보다는 좀 낮을 걸로 금감원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사 요인 제외하고 옆에 이제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보면은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으로 나눠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5% 정도 조정이 있고, 나머지 좀 특수 요인을 고려를 해서 맨 오른쪽에 기타 조정으로 10% 정도 가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0% 배상까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ELS가 사실 정형화된 상품이잖아요. 갑자기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서 구조가 막 그렇죠. 처음 나온 거라서 막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 워낙 오래된 상품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지금 가입된 상품이라서 녹취도 막 하고 판매 네. 절차를 좀 적절하게 갖췄기 때문에 원래 금감원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일괄적인 배상 같은 건 없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배상 기준안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유도리 있게 배상 기준안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안 빠지는 건 정말 너무 신기하다. 외국인들은 뭐 왕창 다 때려가지고 주가를 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근데 네. 뭐 이때까지 좀 우려 요인이었다 보니까 그냥 제로 소멸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악재 네. 소멸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건 KB금융이 제일 이제 상품 가입자 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각 은행들 그리고 각 증권사들의 얼마 정도 예상 배상액을 좀 추정을 했는데 KB금융이 좀 가장 많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조 원 정도 추정을 했고요. 네. 신한은행 3천억, 뭐 하나은행 1,500억, 우리은행 50억 이렇게 정했고, 뭐 배상 비율이 이제 고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일률적인 가정에 따른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없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근데 이거 배상을 받으시는 분도 만족하시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이 사연 중에는 또 굉장히 좀 너무너무 억울한 사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100% 배상이 아니면 만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양쪽이 다 그렇겠지. 난 이거 예금 들으러 갔다가 그냥 갑자기 이거 하세요. 이거 안전해요. 이래서 하신 분들은 정말 억울할 것이고, 예를 들어 이해를 해가지고 한 20번 정도, 30번 정도 상환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은행이 억울할 거고. 그러겠죠. 양자가 다 억울할 것 같은데,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냐면은 자본에 들고 남이 좀 자유롭고, 그래야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저는 뭐 미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물고 터질 것 같고,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물고 텄으니까 물고 트고 나서 국내 자산의 어떤 그 리밸런싱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가 하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주식 측면에서는 이제 은행주 측면에서는 주주환원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를 많이 네.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ES 사태 때문에 이 배상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주주 그렇죠. 환원할 수 있는 이제 네. 자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규모가 네. 줄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KB금융 기준으로 만약 1조 원 배상 받는다면 이게 보통 주자본 비율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분모가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인데 뭐 신한 기준으로는 한 3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0.3% 정도의 보통 주자본 비율을 좀 잃어버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주주 환원 여력이 조금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주들하고는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예금자하고는. 주주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돈을 띄워주는 게 좋은 거고, 예금자는 내 돈을 지켜주는 게 좋은 거고, 입장이 서로 반대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